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유럽은 부활절을 맞아 25일까지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 효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이내 건설사가 지급 보증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지난해 말 현재 15조 1,9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뉴시티 구축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이틀간의 급등 이후로 승부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종목을 또 사 담았었는지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요. 한 주 동안에 기관과 또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또 매도 상위 종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은 대표주를 담았네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LG화학, NHN으로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LG 디스플레이, 금요일 시장에 IT주들이 부진한 상태에서 나홀로 상승하다시피 거의 LG 디스플레이가 상승해 보여줬던 부분이 또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LG, SK 이노베이션, SK, OCI에 대해서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주간 동안에 매도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태를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주고받은 듯이 하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았습니다. LG, 그리고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SK 순서로 가장 많이 매도를 했는데 벌써 세 종목이나 겹치죠. 자,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현대중공업, 포스코, 신한지주, 두산인프라코어 순서대로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예, 지금 다시 보니까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2천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었군요. 한 주간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을 추려봤는데 역시나 IT에 관한 관심도가 컸었고 지주회사도 SK, LG가 끼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었는데 주간 기준으로도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1.7%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는지 관심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금액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네오위즈 게임즈, CJ 오쇼핑, 게임빌, 고영, 실리콘웍스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실리콘웍스, 심텍, STS 반도체, 에이스 디지텍,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실리콘웍스를 동반 순매수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전일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이틀째 하락을 하면서 525.26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테마를 한번 짚어보면 AD 모터스가 미국에서 전기차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GM 디윈텍 같은 관련주들도 강세 마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홈센터, 이화공영 같은 4대강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배우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닷새째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는 조현준 효성 사장의 지분 확대 소식에 사흘째 상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소식들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성금요일을 맞아서 시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예정되는 일정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정태근 전문가.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성금요일로 인해가지고 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이번 주에 열리게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화면을 먼저 한번 연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일에는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그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26일에는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2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3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FOMC 기준금리 결정, 기준금리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FOMC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0%에서 0.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FOMC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일과 27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양적 완화에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이번 FOMC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것은 성명서를 공개하고 난 뒤에 버냉키 의장이 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은 통상 그 성명서 공개가 이루어졌던 오후 2시 15분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성명서 공개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으로 평소보다 조금 빨라진다고 합니다. 앞서 FRB는 시장과의 소통을 더 원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분기마다 한 번씩 FOMC가 열리고 난 뒤에 정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FRB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성명서만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명서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의장은 미디어 접촉을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고 하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다만 그만큼 신호가 확실해지면서 시장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FOMC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27일 FOMC 기준금리가 발표되고 난 뒤에는 조금 자세한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FOMC를 조금 그 예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달러와 동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금리가 좀 인상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채권이 강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기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채권 금리가 다운이 되게 돼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채권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면은 마찬가지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달러와 약세로 인해 가지고 상품 가격들이 조금 상승세가 큰데, 그와 반대로 상품 가격이 좀 다운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조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조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와 동향을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좀만 연결해 주십시오. 그 28일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28일날 1분기 GDP 예비치가 그 발표가 됩니다. 전분기 3.1% 그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2%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29일에는 3월 개인소득, 그리고 4월 개인소비,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조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1분기 GDP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4분기 GDP가 3.1%를 기록을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번에는 2.2%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성장률을 낮출 것이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에 그 4% 정도 급증했던 개인 소비 증가율도 2.1%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은 이처럼 이미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은 다시 2분기에는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1분기 GDP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의 일부일 뿐이며 고용, 소매 판매 등 긍정적인 부분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26일에는 아마존, 포드, 3M, US 스틸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7일에는 스타벅스, 보잉, 그리고 2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엑소모빌, 그리고 29일에는 캐터필라, 세브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엑소모빌, 캐터필라의 그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석유 메이저 엑슨모빌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각각 유가 상승, PC 수요 증가, 신흥시장, 중장비 매출 호조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 실적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P 500개 기업들의 3분의 1 이상 180개 회사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마감했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특징 제거했던 부분들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증가했다는 부분과 중국 당국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소식에 따라서 금융 관련 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는 것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본 증시 역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좀 나오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서 뭐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들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코스피 시장에 사흘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차익 매물 그리고 역시 금요일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투신이 연속 25일 동안 정말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도할지 한번 뭐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주들이 사실 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전체 업종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왔고, IT 주들도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일단은 금요일 시장은 좀 쉬어갔죠. LG 디스플레이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또 건설주들도 일단은 그 상승세가 좋았던 것 같고요. 증권, 보험주들도 일단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화학주와 조선 그리고 정유주들 일단은 뭐 S5일 정도는 이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화학주 중에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역시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밀렸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좀 볼만한 기업들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다시 좀 그 전일에 비하면은 주문 실수 정도 얘기가 나오면서 5만 주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 하한가를 좀 찍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한편에서는 주문 실수가 웬 말이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어떤 그 내부적인 또 그 어떤 펀드끼리의 어떤 자전거래랄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K증권이 지금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그 주말 동안에도 뉴스 접하셨겠지만 SK 그 최태원 회장이 선물 거래를 또 1,000억 원 정도 일단 손실이 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과연 SK그룹이 이 SK증권을 놓을 것이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될지 막상 모르는 부분이지만요. 일단 7월 2일까지 어떤 SK증권에 대한 매각 부분을 지금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지금 발표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흐름들을 좀 앞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부분으로 좀 급등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그 주가 상황 자체가, 지수 자체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흐름들이 조금씩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증권주 쪽에 접근은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쪽에서의 테마주 흐름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대 강주가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아주 강세를 좀 나타냈다는 것, 그리고 전기차 주에서 AD 모터스가 미 전기 자동차 인증 획득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짜기 이전에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4분, 개장을 한 4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갈까요? 오늘은 동양정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은 이번 주 27일에 열리는 FOMC와 버냉키 의장의 첫 기자회견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FOMC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 인플레 위험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발표되는 1분기 GDP도 2% 전후로 크게 둔화됐을 것으로 보여서 시장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국내 1분기 GDP가 양호한 가운데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선행지수가 2개월째 떨어지며 향후 모멘텀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역시 FOMC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 GDP가 1%대 성장에 그쳐 모멘텀 둔화를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도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도주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비주도주가 아닌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면서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 자동차, 화학, 에너지, 반도체, 부품과 조선 등의 중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5월 코스피가 방향성 그대로인 채 속도 조절이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5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120에서 228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IT, 화학, 자동차, 철강, 금융업종과 중국 내수 관련주, 코스닥 내 IT 부품주, 소재주 업종 위주로 압축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MJS의 의견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MJS의 박지훈 차장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MJS는 수남매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간 소외를 받던 은행과 건설주의 약진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시장에 좀 조정 기회를 이렇게 짧게 주지 않고요. 상승 지속의 힘을 아무래도 불어넣어 준 것은 아무래도 인텔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술주는 역사적으로 홀수전에 좀 긍정적인 흐름 보였고요. 좀 기술주 섹터에서 좀 반등 지속이 어떤 그런 효과는 적어도 한 3, 4분기 이상 좀 지속된다는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언급하셨듯이 이 과열권 종목의 매수는 다소 좀 중립적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순환매 차원의 이 금융, 건설 이런 쪽으로 좀 전일 좋은 흐름 보인 것을 보면 이 빠른 속도감에 좀 이제 좀 적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신용 잔고가 좀 부담스럽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부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이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수급의 부담감으로 좀 해석될 수가 있고요. 비단 예를 들자면 이제 전일 SK 케미칼 같은 경우 보더라도요. 업종 내에서 이 대형주끼리 내에서 이 키 맞추기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어떤 외국인 수급보다는 다소 좀 기관 수급이 탄력성을 훨씬 더 탁월성을 좀 부여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슬그머니 좀 일부 종목에서 떠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짧은 매매일 수도 있고요. 좀 길게 롱머니 성격으로 어떤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신규 한 머니들, 그러니까 차이나 머니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추상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수급의 어떤 금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MSCI 코리아 지수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 보면은 저번 주만 해도 한 2, 3 정도 나오다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 10.03 정도로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펀더멘털 전망치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밸류상의 매력도가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좀 살얼음판 장세의 어떤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IT나 내수 이런 관련주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여전히 이 자동차라든지 화학주의 어떤 주도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주는요 좀 선제적으로 좀 방어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좀 강화하기보다는 어떤 좀 점진적인 상승 시도가 다시 한번 또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MJS의 박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과연 2200선 단단히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화학업종 여전히 굳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목 게시판 그리고 무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도 상담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행동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죠. 자,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4월 코스피 월봉을 보니까 한 4% 정도나 급등을 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잘 해봐야겠죠. 오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뭐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또 국내뿐만 아니라 그 국외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국내에 일단 뭐 삼성전자랄지 현대차 같은 그런 중요한 이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 갈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그 삼성테크윈을 비롯해서 현대상선, 자 그리고 내일은 LG생활건강과 SKC, 그리고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LG전자와 넥센타이어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28일부터 상당히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하이닉스, 삼성 SDI, KB금융, 현대제철, LG생활과학, LG생명과학이죠. 동부화재, 현대차 이런 좀 중요한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브로드밴드, 기아차, 제일모직, 삼성카드와 같은 이러한 그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고공행진을 해 오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또 정유주, 또 화학주들도 좀 섞여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이 어떤 그 실적과 뭐 부합이 됐을 때, 예상치에 부합이 됐을 때 강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기대감들은 이미 뭐 선반영돼서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나갈지, 이 부분을 좀 그 변화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IT주들의 좀 흐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접근하기 쉬운 어떤 그러한 영역에 있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겠고요. 또한 이제 저가 매수를 어느 정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씩은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적 발표로 인해서 또한 사실 보통적으로 IT주들이 1분기에는 좀 부진한, 그러다가 2분기부터 이제 상승세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지 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아침에 이제 IT주들이 좀 목요일날 강세를 보이면서 이 IT주들의 종목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쉬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만 또 크지 않고 뭐 한 1% 정도대에서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오늘까지, 그래서 이제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릴 때 금요일과 월요일 정도까지 좀 보셨을 때에 이 IT 주들이 주도주로서 이 편입이 돼가지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전 종목이 가기보다는 그 중에서 강하게 나가는 종목들이 선별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보시고요. 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제 이후 이제 내일 또 흐름들을 같이 보시면서 조금씩은 그 예상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세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우리가 고공행진을 했던 그러한 화학주랄지 어떤 자동차주들을 어떤 신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장에 있는 뭐 1800, 1900, 2000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업종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IT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뉴스 주말 동안에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르노 삼성과 현대차의 리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7,000대 이 부분이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했을 때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어떤 이 고가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런 한 가지, 두 가지 작은 요인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크게 확대 해석을 한다거나 혹은 그러한 그 빌미를 제공으로 어떤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은행주, 보험, 증권이 이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저가 매수에서 다시 이제 상승세로 오는 부분들이 좀 보여졌는데 그 중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증권주 쪽을 보시려고 한다면 거기서는 일단은 삼성증권만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물론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동양종금이랄지 HMC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그 진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그 안정적인 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증권만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들도 여러분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7 FOMC 금리 결정에 따른 이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잘 관심 있게 보시자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한숨을 크게 쉬시던데 오늘 전략 짜기가 참 힘드신 건가요? 아니요. 예. 네, 그렇다고 해도죠. 예. 오늘 지수 밴드 같은 경우에 오늘보다는 좀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조금 호전된 실적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면서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같이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갭 부분인 하단 같은 경우 2190 그리고 위로는 2300 정도에 설정을 하시고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상향하는 모습이 예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갭 부분을 지켜주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총 상위 업종들이 강세를 꾸준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건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이 아니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굵직굵직한 지표와 그리고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FOMC 기준금리라든지 GDP 예비치 그리고 엑슨모빌, 마이크로소프트,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 국내 실적 같은 경우는 먼저 그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일에 있을 현대차 그리고 29일에 있을 기아차의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에 있을 LG전자, 28일에 있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표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27일 날 그 발표될 실질 국내 총생산 GDP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예상치대로 발표가 된다면은 한국의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면서 이후에도 조금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은 경기 그 29일 날 발표될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산업생산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종목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오늘 좀 부각될 테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그 북한 김용춘 인민무력부장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정세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방위산업 테마주가 오늘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페코, 빅텍, 휴니드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그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조금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정도 부분에서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관심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LG전자, 그리고 동원시스템즈, 한신공영, 그리고 위메이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관심 종목은 아니지만은 그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은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 조금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기적 오늘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한번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삼성 SDI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아주 급등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가장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아이패드랄지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이랄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소형 2차 전지로서는 뭐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러한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따른 그러한 수요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스마트 기기들의 어떤 이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어떤 다른 여타 또 IT주들과는 또 차별된 그러한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거 지난번에 요런 자리에서 먼저 추천을 드렸다가 밀렸다가 다시 갔는데 다행히 손절가를 깨지 않고 그 이후로는 급등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를 19만 원을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때 돌파가 되면서 일단은 일부 물량을 좀 줄였었죠. 그러나 이 돌파된 이후의 눌림이라면 다시 한번 재차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 부분 그동안에 긴 시간 동안을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요 정도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늘 제 기대감으로는 조금만 더 밀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시초가부터 만약에 밀려준다면 18만 5천 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은 20만 원이 한번 일시적으로 돌파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25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좀 시간은 뭐 조금은 이전의 상승세보다는 조금은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25만 원까지 좀 보시고요. 손절가는 대신에 짧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만 5천 원이 이제 깨지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2차 전지 수요 증가가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 관심 종목은 삼성 SDI였는데요. 시초가보다 조금 눌렸을 때 사보자라는 전략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들어야 할 텐데 지난 금요일에 성진 지오텍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날이었죠. 거의 목표가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었어요. 네. 예. 그 부분은 일단 목표가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단자라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및 전자용, 초정밀 커넥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종합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용 커넥터 매출의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1분기 영업이익이 80억 원으로 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16%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 먼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가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전체적으로 일단 호전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수급이 호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세도 좀 가파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쪽에서 한번 또 기회를 줄 것 같은데, 매수가는 21,8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마찬가지 21,000원에 설정하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성진 지오텍과 같은 흐름이 조금 예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갖고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5%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가 매일매일 한 종목씩 드리는데요. 꼭 손절가 라인 잘 지키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시간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실적 발표에 따른 변화에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더 이상 가지 못한다면 매도하는 게 맞겠고요.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실적이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 매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게 될지, 이제 숨고르기를 보이게 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예상될지를 잘 한번 점쳐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 같은 게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지만 겁내지 마시고요. 겁내지 마시고 그런 변수들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시면서 시장에 순응하시면서 시장을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시장의 상승세를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말 동안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하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차분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그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시황 그리고 종목 분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lus.cntv.co.kr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관심 종목 살펴보시거나 관심 갖고 보시거나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